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게스트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이다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슬입니다. 네. 저번에는 불안으로 인생이 점철된 이다슬이었는데 갑자기 행복한 이다슬이 네, 됐어요. 일만 와서 행복하신 우리 이다슬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국부론이라는 책을 좀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박이영님이라는 새로운 별명도 하나 생기시고, 네, 굉장히 아주 전위적인 방송 스타일을 갖고 계신 런던 오빠와 함께 지난 시간 국부론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조금 그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가볍게, 오늘 또 더군다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이제 내리고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진짜 이 밖에 창밖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또 빗소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에 관한 책 하나를 좀 읽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책 들어가기 앞서서 이다슬님은 제가 행복한 다슬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만, 요즘 행복하신지 질문이 참 어렵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근데 비율로 따지면 네. 행복할 법도 한데 행복을 안 쳐주는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누가 봐도 행복할 상황인데 본인은 행복이 아니라고 느낀다? 맞나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냥 이렇게 비 내리는데 저녁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걸어오면서 행복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행복하구나. 비 오는데 이 밤에 그렇구나. 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안 좋은 네.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렇습니까? 전 과거 기억이 아마 윤색돼서 더 그렇긴 할 텐데, 어렸을 때보다 행복 느끼는 그 순간이 점점 짧아지거나 없어진거나 빈도가 줄어들거나 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빗소리 들으면서 배 깔고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엔 적어도. 실제 그때 행복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이제 요즘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처마라고 그러네. 처마 밑에서 배 깔고 누워서 이렇게 책 읽는 그 장면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껴요. 1952년에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요즘은 그런 그쵸. 즐거움을 많이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멀리? 예, 좀 지금 이제 어린 지금으로부터 시절이잖아요. 그게 과거. 예. 예. 아니면 좀 먼 곳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국적 취향, 이국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저 먼 외국이 엑조틱하다, 이그조틱하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좀 거리가 있어야지 좀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당장 현재를 살아갈 때는 좀 그 느낌 가지기는 쉽지는 않죠. 그 사실 행복의 어원 자체가 네. 행복의 어원. 네, 행복이란 말 자체, 그 한자는 일본의 나카자와 시니치라는 인류학자 책을 보니까,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예전에 무슨 조선왕조실록 이런데 네. 행복 이런 단어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 행복이라는 글자 자체 한자를 어원적으로 보면 행자라는 거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 벽에 사슬이 묶여 있고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사슬에 묶여 있는 거 좋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행복해. 취향 저격. 행복해. 그러니까 재수가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자 입장에서는, 권력자 입장에서는 재수를 잡아가지고 딱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내니까 다행이다. 그게 다행인 거고요. 행자가. 그래요? 네네. 약간 신라면처럼 이렇게 생긴 그 신라면이 신자라는 게 사실 한자 어원은 우리가 문신 있죠. 네. 사람들에게 목형이라고 문신을 뜰 때 쓰는 바늘, 형벌 도구를 신자라고 해요. 매울 신자가. 그 형벌 도구예요. 그러니까 맵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 그것은 사람이 지금 딱 잡혀 있는 고통을 가하는 거란 말이죠. 그 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복의 앞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제사를 지낸다. 보통 시자로 나오는 게 네네. 조상에게 지금 음식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술을 따르는 형태가 이제 복자거든요. 네. 행복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9세기에 해피니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뭘로 번역해야 되느냐, 일본 사람들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나카자와 시니치는 이렇게 말을 하죠.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갑자기 뭔가 하나 툭 우리에게 던져주는 선물 같은 거다. 산? 저 산 속에서 네. 뭔가 하나 우리한테 뭐가 툭 날라왔다. 그렇죠. 그 복이란 건 뭐냐면, 저 먼 바다에서 뭔가가 갑자기 선물이 하나 탁 우리한테 날라온다는 거죠. 우연한 거라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별로 아닌. 해픈 일어난 거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저 입을 못 담았는데.
그러니까 해피니스가 입술이 마르네. 해픈이고 해비잖아요. 네. 미스앱하면 불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하고 다 같이 뭔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해프다. 예. 오늘 왜 이래? 시작만 잠깐 이렇습니다. 아, 좋아요. 예. 아. 해픈이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을 우리가 뭐 정의하는 거는 각각 작가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행복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서은국 선생이 지은 행복의 기원을 보니까 네. 이거는 이거는 기존의 어떤 행복을 다룬 행복론과 다르게 일종의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인간은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네. 왜 행복을 느끼게 되는가? 결국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행복론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다뤄봐도 좀 재미있게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책 내용을 뭐 저나 우리 다섯 씨도 참 오랜만에 원래 이제 이 책들을 거의 안 읽고 저희는 이제 하는데 오늘은 간만에 다 읽고 왔습니다. 예, 저를 섭외하시면서 저번에 알랭드 보통 불안 섭외하실 때는 그냥 책 뭐 좀 찾아보고 와 이러셨는데 이번엔 되게 적극적으로 이 책 재밌더라 읽을만 하더라 이런 걸 첨언하시길래 이번엔 읽으셨구나 이 생각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약간 금방 읽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당백에서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읽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이걸 2시간 만에 정박님의 견해를 통해 본다는 게 일당백의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책은 가볍네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 왕자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명자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렵게 읽으면 어렵지. 쉽게 보면 뭐 동화처럼 읽는데 뭐. 그렇죠. 네. 종이라든지 북이라는 것은 크게 두드리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두드리면 작은 소리 나는 거니까. 북. 예? 영어와 한글의 컨퓨전. 언어 유희. 자, 오늘 행복의 기원이라는 이 서은국 교수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아마 이 책 소개해드리면서 다른 행복 관련된 책들도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행복하면 가장 유명한 고전이 바로 뭐 일당백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버트란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 The Conquest of Happiness. 이거 참 그 영어 예전 시험 칠 때 그 지문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이 책 내용이? 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러셀이 그런 뭐 천재지 않습니까? 그 러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꼭 이제 자기가 어떤 글을 쓸 때 3,000 단어를 계속 다르게 바꾸어 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3,000 단어.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오늘 월요일에는 이 단어 쓰고 화요일은 또 다른 단어. 이런 식으로 천재니까. 러셀 같은 경우가 근데 이게 1930년쯤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고전적인 관념, 우리 알랭드 보통하고 참이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알랭드 보통도 영국에서 활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우리가 불안이다 이러면 불안의 원인, 해법 나오듯이 그 행복의 정복도 이 정복이잖아요. 행복을 정복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행복하지 못하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써주고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참 들어도 이게 뭔가 참 우리에게 지금도 아주 실용적인 메시지. 그렇지만 여기도 물론 이제 이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에서 나름 이제 지금까지 책들이 다루고 이제 생각의 문제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그 정말 이 책은 진짜 무명시죠. 이름이 없는 뭐 이름이 좀 안 알려졌다는 의미인데. 어느 무명 철학자의 유쾌한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전시륜 선생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그 공대를 다니다가 그 전쟁 때 이제 군에 들어가서 한 6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말 미국에 지금도 그 대학을 찾아보니까 전액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 켄터키의 베리아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베리아? 네, 베리아 대학. 켄터키? 예. 켄터키는 치킨.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베리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분인데 그 베리아 대학은 등록금과 기숙사 생활비 일체를 다 그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무조건이요? 예, 성적 이런 것도 없이? 입학생의 무조건. 근데 이제 조건은 뭐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는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직장에서요? 뭐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 알바 같은 그렇지, 알바를 한다. 건. 그것만 딱 전제하고 나머지 다 공짜로. 지금도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책이 근데 나온 게 좀 올해 98년인가 너무 나와가지고 좀 더 일찍 봤으면 한번 그쪽으로 찾아볼 텐데. 켄터키 외딴 시골집에서 어느 날 그 잠을 자고 있을 때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끝없는 여행이 시작이 되죠. 오즈는 어떤 나라일까?
그게 켄터키였나요? 그게 켄터키예요? 켄터키 아니에요? 캔사스인가? 캔사스죠. 캔서스. 켄터키 프라이드 존존해요. 켄터키 후랑크 소시지. 켄터키 브라. 죄송합니다. 켄터키 치킨. 우리 여러 번 사과하네. 죄송합니다. 캔사스가 참. 알아들은 내가 싫다. 왜 알아들어? 진짜 생각해 보니까. 켄터키. 이게 아니고. 켄터키 옛집의 햇빛이요. 그 다른 노래군요. 저기 누굽니까? 저 오수제너 지은 포스터. 노래. 포스터의 노래죠. 네. 켄터키 옛집 햇빛이요. 캔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이 전윤 선생이 정말 네. 이 충청도 지금 바로 또 우리 충청도예요? 충청도 충주 출신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네.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공개 구원을 결혼할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군대 있을 때요? 네. 하여튼 뭐 좀 특이한 노릇인데 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어떤 여성제 실려 가지고 네. 거기서 펜팔을 그 당시 여중생하고 펜팔을 해가지고 여중생하고 네.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나이 차가 뭐 이제 그래도 한 9살, 10살 비슷할 겁니다. 15, 임기 씨하고 20. 같은 충청도 출신이고 부인하고 나이 차도 10살이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미국 유학할 때 부인하고 만나서 결혼을 결국 다시 이어져 가지고 결혼했어요. 네, 그분이랑? 결혼했죠. 그래서 참 이분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안전병이 걸리셨죠. 췌장염에 걸려가지고 그걸 앞두고 자기가 평생 한글로 된 책을 꼭 한 권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결국 근데 이분이 하도 오랫동안 글 쓰는 영어로 글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글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영어로 쓰고 조카들이 한글로 한글로. 번역해줘가지고 결국 그 여러 가지 사연 끝에 나오게 된 책이죠. 근데 이 책이 그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이 제가 몰랐는데 MBC 느낌표라는 그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책 읽읍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유행했던. 그리고 이 책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유언 비슷하게 하면서 네. 인생은 결국 유람선 타는 거다 이거죠. 유람선. 네. 우리 사랑의 유람선 생각하듯이 유람선에서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고 즐겁게 떠들다가 때가 되면 우리 내리고 또 다른 승객이 탄다. 그게 인생이다. 아주 재미있게 네, 아주 네. 유쾌하죠. 결국 이제 전신훈 선생의 책을 보면 그 우리가 예전에 다루었던 채플린 말이 생각나는 거죠. 슬픔과 자질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학과 유머가 필요하다. 정말 딱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의 정복을 보고 있으면 네. 그 안나 까리니나 그 첫 문장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데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바로 그 문장이죠. 그러니까 행복의 정복을 읽고 있으면 이 행복하려면 정말 다 잘해야 되잖아요. 다 적셔분하신. 하나만 부족해도 잘 안 되죠. 맞아. 거기 그거만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만큼 이제 행복이 사실 그때 안나 까리니나 뭐 그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 총균세에 나왔던 대목이잖아요. 안나 까리니나 법칙 해가지고 네. 행복이란 건 그만큼 하나만 모자라도 이게 불행해지는 거고 불행은 뭐 하나만 있어도 불행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행복하기 더 힘든 거죠. 네. 다 갖춰야 되니까. 네, 네. 제일 못 갖춘 게 뭐예요, 우리 이다슬 씨는? 여러 개 갖췄잖아요. 뭐 사실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닐 거고 일도 뭐 꽤 많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고 있고 인정도 받고 제일 불행을 초래하는 게 뭡니까? 데자뷰 같은데. 3주 전 불안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랬나? 네. 3주. 근데 그쵸 약간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 행복의 기원에도 나오지만 저도 너무 비커밍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비커밍 네, 내가 되고 싶은 거에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한번 있는 것. 네. 준거 집단을 막 소망하고 열망하다가 그 집단에 들어가고 나면 그게 나의 빙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행복하고 고마운 거는 잠깐 이제 지나가고 또 다른 준거 집단 또 다른 되고 싶은 거를 자꾸 찾아 헤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행복의 원인인 것 행복하지 못한 네, 원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2시간만큼은 좀 행복하게 갑시다. 아니 좋잖아요. 비 오는 날 네. 예, 이렇게 좀 축축하게 막걸리 하나라도 더 있었어. 이거 맛 또 없는 거 찾잖아. 막걸리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1kg 커피가 있잖아요. 네, 1kg 커피 맛있는 온도로 맛있게 로스팅해서 여러분의 집까지 배달해드린 1kg 커피 지금 호텔쇼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 숙박대전이라고 있거든요. 네, 또 숙박업소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야놀자 같은 데서는.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 숙박대전에서 많은 이제 숙박업소, 뭐 호텔들인데도 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 1kg 커피도 여기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혹시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1kg 커피 맛을 보실 수도 있고 또 평소에 가고 싶었던 호텔들
거기 아마 잠깐 주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숙박대전이니까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 쉬었다 가시고 많이 한번 참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다음 주 아마 월화수 정도 되겠네요. 많이들 한번 가보시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kg 커피 늘 일당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책 한번 슬슬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행복의 기원이잖아요. 이 제목이.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행복을 좀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복을 관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결국 행복이 가지고 있는 좀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겠다. 어디서 행복은 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쾌락의 문제라고 나중에 뭐 나옵니다만 우리는 지금 행복을 말하면 너무 자꾸 정신적이고 좀 탈육체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행복은 사실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우리가 고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사실 인간은 행복해진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동물적인 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근데 그 뻔한 이야기를 사실 지금까지 행복론은 그렇게 이제 왜 도외시해야 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이게 결국 이 서은국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 행복에 관련된 이제 진화 심리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하고 이 분야에 되게 유명하신 학자로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다윈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삶의 목적이 행복에 있고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근데 그게 뭔가 좀 뭐 정신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중력의 덕을 지켜야지 행복이 성취되고 이런 건데 그 다윈의 입장에서는 진화론은 간단하잖아요. 인간은 동물이고 동물의 목적은 생존에 있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생존과 번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생존과 번식을 할 때 뭘 해야지 사람이 생존과 번식을 더 잘할까?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행복한 감정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때의 어떤 행복한 감정이 결국 뭐냐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지금 보면 경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덤 스미스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아주 이제 이 사람들 영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영국이 경험론이고 독일이 관념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간 자체도 자연이 그냥 인격적으로 나타난 거라 본다는 거죠. 인간하고 자연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자연의 원리가 인간한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욕망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완전히 대립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일종의 뭔가 대상화시켜야 되고 그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 실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괴테와 실러 희곡정.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법칙을 인식할 때 자유가 느껴진다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다. 필연의 인식이다. 필연을 인식, 법칙을 인식하는 거다 이거죠. 자유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인식해야지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늘을 날겠다 이런 게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아니까 우리는 이 중력을 알기 때문에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 이 독일의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따로 떨어져 있고 인간의 그러니까 딱 그거를 구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연과 상대되는 순수한 인간 자체를 상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자연과 다른 어떤 법칙을 우리가 수립한다. 그래서 괴테가 자유를 주장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어떤 법칙을 만들어갖고 그 규칙을 지킬 때 인간은 자연하고 똑같은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분이 딱 재밌는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이 한 컵이 있는데 내가 목이 마르단 말이죠. 독일의 관념론을 따지면 이 목이 마른다는 것은 동물의 욕구다 이거죠. 본능의 욕구. 이럴 때 내가 물을 안 마시는 것들은 나의 자유가 이제 확장되는 거고 나는 이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자유롭지 않느냐. 내 스스로 나는 목이 말라도 물을 참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어떤 자유를 나는 성취를 해냈다. 이걸 치는 거고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바로 인간이 자연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런데 목이 마른 인간이 물을 마시게 하는데 누군가 사회가 아니면 누군가 못 마시게 하는 그 강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사실 명예혁명 그 일종의 우리가 자유라든지 자유주의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게 이런 경험론의 철학이 바탕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럼 중요한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고 결국 개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 어떤 그 감정이랄까 자기 어떤 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살아가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이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도 그런 입장에서 그 영미식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진화론과 행동주의 입장에서 사실 이 행복을 정의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독일 네. 관념론의 어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우리가 필연을 인식하고 행복은 중용을 지켜내고 이런 어떤 고담 준론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네. 생생한 삶의 현실에서 이제 행복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 외 저 해지기 전까지 뭐 성문에 도착해야 되는데 성문 바로 앞에서 네. 성문이 닫힐 때쯤 딱 멈추고 네, 성문 네. 닫히는 걸 바라보는 네. 그 느낌. 니코스 카잔차키스 네. 자세히 나오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니코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잔차키스 누구 생각이 안 났어 사실. 역시 대단하시. 와우. 아니 몇 명의 그 대목이죠. 아.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런 몇 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의 관념론. 그게 사실 그 그리스와 이런 전통인 거죠. 나는 음.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어떤 그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고 네네네. 내가 욕구를 줄여 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는 정말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영국에 다 있는 진화론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 나중에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이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사진이죠? 이 사진이죠. 네. 그러니까 행복의 상징 바로 이런 사진이다 이거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좋아하는 한마디로 할수 사람과 있다.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이 사진이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험적인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를 오히려 즐기라는 거지. 이거를 뭐 나는 원하지도 않고 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우리 이게 자유 행복이다. 이게 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사람들 만나서 막 즐기는 이 욕구, 이 만나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은 욕구를 네. 초월해서 네. 스스로 혼자 저 어디 산장 같은 데 있으면서 책 읽으면서 느끼는 그 진짜 자유를 이제 독일 사람들은 자유로 좀 더 느끼고 자유리지죠. 그저 자유의 정체죠. 그게. 네. 오히려 영국이나 이쪽에서는 나의 욕망 그대로를 이제 잘 표현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 즐거움을 그 순간순간 느끼는 거를 네. 자유 혹은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 철학에도 그 에피크로스라고 쾌락 네. 그 아타락시아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아타락시아.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의 평상심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감정의 동요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항상 마음이 평정심을 가지는 것들. 여기 이제 쾌락이 어떤 정체다라고 봤는데. 네. 근데 그 아타락시아에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도 쾌락주의 학파니까 우리가 막 육체적 쾌락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쪽도 기본적으로 정신적 쾌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신적 쾌락은 뭐죠 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욕심을 줄여 나가는 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나에게 빵과 물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도 부럽지 않다. 이게 이제 사실 쾌락의 정체라는 거죠. 딸기우유 먹어보면 마음이 달라질 텐데 이게 맛을 못. 믹스커피 한번 드셔봐요. 네. K커피 한번 드셔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쾌락을 강조하는 이제 그리스 철학도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동시대의 스토아 학파와 비슷한 기반에 어떻게 보면 서 있다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영국식의 경험론에 보면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어울려가지고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고 많이 새로운 사람과 식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게 제일 행복이다. 딴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야지 나의 생존과 번식이 잘 되니까 그게 행복의 정체다. 다른 건 다 포장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책도 이제 그런 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끝내 오늘 그럼 여기서? 막걸리나 사오죠. 그게 제일 행복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존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렇죠, 행복을 그렇죠. 이렇게 행복한 삶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네. 생존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죠. 행복감을 우리는 잠깐 느끼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여기서 그 나오잖아요. 이제 이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네. 행복의 정체를 좀 더 우리는 알게 됐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특히 21세기 되면서 이 인간의 모든 과학의 어떤 본류라고 해야 될까 모든 그 지류들이 결국 뇌과학으로 이 브레인으로 다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개발되면서 발전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어떤 정신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 물질적이라고 봐야 될까? 뇌에 한 여러 가지 신경 작용의 어떤 연합 작용들 아닌가 이런 문제가 뭐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행복도 그렇다고 믿으면 지금까지 사람들 자꾸 이걸 관념으로 생각한다. 이제 머리에서 만들어진 관념, 가치라 생각하는데 경험이라는 거죠. 감정의 경험이 바로 행복이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경험을 행복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로고스가 있고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것도 일종의 뭐 뇌 그 호르몬 화학 작용 뭐 이런 거에서 그냥 행복감 잠깐 느꼈고 네. 그 경험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면 좀 행복감이 좀 길어지는 거고 그게 좀 줄어들면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빈도를 중요시하는 거죠. 네. 강도보다는 그러니까 빈도가 계속 잦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이 책에서는 결국 그 우리의 내과학을 보니까 우리가 네. 사람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아주 빙산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 취향이라든지 선택이 결정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이 결국 우리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느껴지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실 네. 인간은 말이나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정체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이성의 작용이라든지 뭐 말로 하는 그거 말고 관념 네. 말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 본능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네. 오히려 더 이제 우리가 행복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게 인간에게 사실은 인간이 그러면 그 뭐랄까 가장 위험할수록 이성이 작용 이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성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인간은 결국 동물의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위험할 때. 네. 이 책에 재밌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미국의 페남하고 네덜란드 그 항공기가 그 활주로에서 충돌했는데, 네. 근데 사실 보면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 6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아주 끔찍한 사고가 났단 말이죠. 아 사고 자체는 그 정도 참사는 아니었는데. 예, 예. 근데 왜 그랬느냐? 지금 보면 그때 찍은 뭐 여러 가지 결국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큰 사고 났을 때 프리징 해버린다는 거죠. 얼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이성적으로 하지 못하고. 예, 예. 그게 동물의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네. 왜 그 동물이 자기보다 엄청 힘센 놈 호랑이 만나버리면 마주치면. 예, 가사 상태 빠지들잖아요. 일부 죽은 척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물론 그게 그 동물에서는 합리적 선택인데 인간에게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적을 만나고 적이 지금 칼을 가지고 내리칠 때 내가 죽은 척 해버리면 난 죽어버릴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물의 본능이 나오면 이 프리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책에서 읽었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 예전 지하철 사고 났을 때 불이 나가지고 대구. 예 사진 찍어놨는데 연기가 차오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언급도 있지만 다 아무도 평상시로 그냥 평상시 사고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뭐 별일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평상시에 어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드하고 비상시의 모드는 달라져야 되는데 이 스위치 전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참 이게 참 우리가 평상시와 비상시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는 사람들은 그 군집으로 따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냥 집단으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비상시에는 집단 따라가는 게 꼭 좋지는 않거든요.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는 게 비상시에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학생 시위가 그 거리에 나가서 가투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뭐 참가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자 그렇게 시위에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당시는 시위 지나가는 경찰이 이제 제일 전방에 있는 게 백골단이에요. 단도 잡아가는데, 그럼 백골단이 들어오고 이럴 때 쫙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나름 이렇게 할 때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중간에 골목을 쐬면 안 돼요. 골목 새 들어가면 그냥 거기 들어가는 애들 무조건 다 잡아가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가잖아요. 나의 이성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내 발은 나도 모르게 그냥 골목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진짜 희한해요. 주먹 찾아서 숨기기 약한 그렇지. 동물이. 그냥 머리로는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발은 그냥 내 다리는 그냥 일단 옆으로 숨는구나. 네, 그러니까 잡히는 걸 뻔히 내가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받아도 안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 이런 건데. 가끔 이제 드라마 보면은 저걸 피해야지 저 답답이들 저기서 왜 저러고 있어. 고구마 답답이. 아 내가 드라마 저 상황에 오히려 처하면은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동물적 본능. 아니 왜냐면 동물의 본능에서는 그렇게 얼어버리는 게 나름 합리적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진다 싶으면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내가 판단해갖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더 홀드할 건가 아니면 뭐 팔 건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떨어지면 도망부터 가고 일단 도망부터 가요. 그렇죠. 예, 그럼 막 그 도망가는 것 때문에 더 떨어지고. 예, 그렇죠.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들이 여기저기서. 그렇죠. 예, 그래서 비이성적 흥분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그게 결국 뭐냐면 결국 그만큼 우리가 이게 스위치 전환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네네.
뭐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그게 정상성 편향이라는 거죠. 항상 비상시에도 이 정상대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거죠. 관성의 법칙대로 그렇죠. 그냥, 그리고 불리한 정보도 애써 눈에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그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한테 불리한 통계 데이터는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한테 다들 민심을 말하는데 나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나한테 약간 리스크가 되는 민심은 절대 안 받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위기 상황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정상적 편향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돼가고 있는데 잘 돼가다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정상적인 편향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위기인지 정상인지 뭐 어떤 식으로.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교양과 지성을 많이 갖춘 게 좋다는 거예요. 일당백 많이 보면 됩니다. 네. 아니 이게 왜 교양과 지성이냐면 그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거든요. 그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교양이라는 것은 결국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결핍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 내가 뭔가 지금 모자란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체크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양과 지성을 갖춰놓으면 항상 자기 자신을 항상 한계를 인식하거든요. 아 내가 잘났다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아 내가 지금 이 어떤 현상을 내가 판단할 때 아 이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험의 한계가 이런 거고 누군가 다른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오픈 마인드가 열리니까 네. 이 사람은 위기를 잘 탈출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딱 갇혀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네, 절대 위기 탈출이 안 되는 거죠. 그 스위치 전환도 안 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성적 사고와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결국 그 행복을 그 관념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네.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자기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 동물스럽다. 그러니까 이성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네네. 말을 벌판에 풀어놨을 때 네. 말 자체로 달리는 게 더 낫지. 기수가 예, 고삐를 그렇죠. 잡고 있으면은 그보다 못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주리돈 논쟁 잘 아시잖아요. 네. 율곡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발이승이라고. 그러니까 기가 피어나고 날뛸 때 이가 그 길을 탄다고 보거든요. 기수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라는 건 통제를 한다 이거죠. 이성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이고 기라는 것은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막 그런 작용들 네. 이럴 때 딱 이가 통제를 해줘야 된다. 근데 과연 그게 좋으냐? 네.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누구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결국 진화론의 전통이 있지만 또 그런 뭐 우리의 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있죠. 근데 뭐 감히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하진 않지만 지금 어찌됐든 올해 주식 시장이 엄청 너나 없이 솔직히 막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고민이 제일 많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네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군집으로 다 움직이는 저걸 따라야 하는가 내가 보는 시선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진짜 지금 말씀대로 근데 네. 남들 다 따라할 때가 편하잖아요. 네. 남들이 엘리베이터 다 타는데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 타다가 잘못하면 엘리베이터 줄 끊어져가 추락하면 나 어떻게 하지? 나 계단 올라갈 거야. 운전하다가 나는 지금 비보 뭡니까 그 받고 가야 됐는데 혹시 나 갑자기 어떤 차가 들이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쵸. 모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충 여기서 이렇게 간다 생각하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모든 우리 어텐션을 하다 보면 네. 결국 그 사람은 강박 환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모든 그 의미를 다 부여하니까 사실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 저기 정보부들 있잖아요. 뭐 우리 미국 치면 CIA라든지 뭐 이런 FBI. 이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이 약간 기본적으로 강박 그 약간의 좀 그걸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지표를 다 놓치면 안 된다고 보니까 네. 약간 그런 모든 걸 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편집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것들을 결국 전환만 잘하면 된다 이거죠. 요상. 스위치를. 네, 근데 그 스위치가 쉽지가 않으니까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어떤 나는 막 그냥 이 정보나 지식에 내게 무조건 맞다고 고집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 잘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복권 당첨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 아주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사실 복권 당첨 돼본 적이 별로 없죠. 아예 없어요. 전 그런 운이 진짜 없어요. 뭐 한 3등 이런 것도 없고. 1+1 그 뭐야 뭐 아이스크림 먹고 꼭대기에 뭐 하나 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 그래? 운을 다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비타오백 뭐 이런 거 이렇게 따갖고 한 병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면 네.
그 복권 처음 2,000원치 샀는데 바로 당첨 2번 연속 되던데. 그래요? 5만 원씩 2번 받았고. 교양과 지성이 있으셔가지고. 아니 2번 그때 처음 그때 왜 우리 로또 처음 네네, 도입됐을 때 나오고. 그때 네. 2,000원 했잖아요 처음에. 네. 하도 많이 하니까 한 2번 사봤죠. 아 3번 사봤는데 2번 네. 당첨되고 뭐 그다음부터는 안 해봤는데. 아. 대단하시다. 야.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샀는데 그때 막 200억씩 막 이렇게 올라갈 때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200대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당시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그래서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을 못. 그러니까 200억을 당첨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이만큼 많은 사람들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네. 하고 싶은 것도 아직 그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뭐가 되겠냐. 그래서 생각을 다시 좀 고쳐 먹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00억으로 뭐 딱히 지금 할 게 없더라고 그때는. 빚 갚을 것도 지금 없으세요? 지금? 크게 뭐 빚진 데는 없어요 저는. 어우, 성공한 인생이시네. 행복하시네요. 아니 집 없으니까 빚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대체로 우리의 뭐 거의 모든 빚은 집빚 아니겠습니까, 은행에 그죠? 묶여있는 네. 나의 집. 음. 네. 그러니까 만 200억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엄마 이다솜 씨? 드릴 거예요. 왜? 왜? 저도 막상 크게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거 뭐 없다니까 우리가. 빚 갚고 차 바꾸고 가구 네. 새로 사고 명품 좀 끽끽해봐야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네. 뭐 차 바꾸고 뭐 집 바꾸고. 주변 좀 뭐 기부 좀 하고 아, 안 떠올 예. 많이 떠오른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게 난 네. 서글프더라고. 아니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네. 지금 결핍을 안 느끼니까. 아, 그래서 사실 그런가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정박님은 어떠세요? 저는 200억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재단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 그런 거 좋잖아요. 아, 교양과 재단. 지성. 재단. 정박재단. 아이 그 자기 개인 이름 뭐 행복의 걔는- 정박. 개인 이름 붙이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보니까. 네. 뭐 청계재단 뭐 이런 걸로. 네. 호세요? 아 우리 정말 아니, 청계재단 저기 거기잖아요. MP. 아, 네. 아, 우리 재단 만드시는 게 아니 꿈이고. 그럼 재미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죠. 참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도서관 만들고 싶은 게 꿈이긴 네. 합니다. 인생 말년에. 저는 돈 많이 벌면은 네. 그 땅 넓게 해가지고 전 요즘 반려견에 음. 너무 사랑이 다 가 있으니까 음. 좀 유기견이나 뭐 이런 제대로 된 시설을 하고 싶은 게 꿈이 있기는 해요. 아, 하긴 저희 그 동창 중에 가장 성공한 동창이 그러니까 아주 큰 회사 사장도 지냈는데 일찍 은퇴를 하더라고요. 네.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일찍 은퇴했는지 음.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금 하는 게 그런 애견 우와. 지금 막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유기견이나 뭐 반려견들 다. 유기견 반려견 아닌 것 같고 좀 약간 사업적 관점이지만 아, 하여튼, 반려견 관련해서? 더 음. 버시겠네요. 아 그렇네요 진짜. 요즘 상황이 반려견 쪽 사업이 좋더라고요. 음. 자, 그래서 이 행복의 기원의 핵심 내용은 하여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고. 그렇죠. 뭐 결국은 아까 뭐 말씀대로 이 진화론적 입장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동물인데 생존 경쟁을 하잖아요. 이 생존 경쟁의 핵심은 결국 나의 어떤 DNA 정보를 전달하느냐 마느냐 이게 사활이 걸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남자 여자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엄마가 되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죠. 책에서. 책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예전에 침팬지 집단들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보스 빅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 여자들은 다 자기 끄가 된단 말이죠. 아니 그 군집 집단에서 자기 끄가 되니까 그 여자들은 누구나 다 이제 흔히 말하는 다 이제 DNA를 받을 이제 보스의 예, DNA를. 그리고 또 자기 어쨌든 합쳐가지고 나니까.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확률이 경쟁.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그 내 전달 그 확률이 높으니까 안정지향이 되고 남자들은 도 아니면 뭐가 된다는 거죠. 내 거 남기려면 어떻든 죽기 아니면 살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역학에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명리학 하시는 분들도 남자는 기세, 여자는 실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갈수록 안정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안정. 딱 이제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 딱 네, 이거 네, 찾고 네. 이런 것 지향이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못 먹어도 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든 간에 모험을 하고 그것들이 결국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벌써부터 제 친구들도 네. 뭐 이렇게 사내 커플로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 자꾸 사업한대. 아, 거기에 대한 불안감.
기세로 젊을 때 어차피 사업할 거 지금 그만두고 할게 이러고 아내는 안정적으로 그만두지 마. 그러니까 그게 뭐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어떻든 아무리 노예 생활이지만 안정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파라오 밑에서 막 좀 부스러기만 먹지만 안정은 되고 있지 않냐는데 결국 모세가 꼬셔가지고 떠나잖아요. 사람들 꼬셔가지고 아유 그냥 한번 우리 광야로 나가서 벤치 한번 해보자. 근데 결국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40년을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남자들이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건 이게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항상 나의 DNA 전달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항상 모험을 해야지만 그나마 확률이 높일 수 있다. 그러니 그냥 한번 내지를 보자. 사고를 한번 치자. 이런 성향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뭔가 현대가 이렇게 되면서 결혼 안 하는 독신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물론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말한 친구들 보면서도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살면 또 느낌이 다를 텐데라는 이렇게 제가 섣부른 재단을 하기는 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독신주의가 많아지고 1인 가정 뭐 아니면은 아이 없이 사는 딩크족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우리 이기적 유전자 유행할 때만큼 꼭 뭐 생존, 번식 막 우리가 그게 막 유전자에 막 각인돼 있고 이거는 좀 흐려지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때 이제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인구 감소 사회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출산 대책이 나오지만 그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의 여성들이 선택을 내렸단 말이죠.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 그리고 이 경향은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는다든지 가족의 내가 어떤 그 역할로서보다는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찾는 방향을 내렸기 때문에 남자들도 부양 안 남자들도 하고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냉정히 말하면 이 사회들이 지금 아주 문명화된 사회라는 증거죠. 문명화돼 있으니까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안정화돼 버렸으니까 이제 내 삶에서 그러면 더 이상은 생각 안 하죠. 지금 나의 삶만 살다 갈래라고 되니까. 근데 결국 그게 또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그게 등장한 거는 이제 한 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는 봐야 되겠죠. 또 사람들이 결국 불멸의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불멸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있단 말이죠. 지금은 자식을 통해서 불멸이 되잖아요. 족보에 이름을 남겨갖고 내 대를 후사를 봐야겠다 이런 건데 지금 그걸 채워주는 게 지금 말씀대로 SNS라든지 우리 기록들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예전에는 책을 한 권 쓴다는 건 아주 뭐 위대한 사람이나 글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배우가 될 수 있잖아요. SNS라든지 영상물을 찍고 이 기록이라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거는 예전에는 상류층 초집권자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불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자식을 낳아야만 기록을 이 불멸에 넘어가느냐 그런 지점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재밌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솔직히 계속 궁금했는데 약간 해소가 됐어요. 네. 이렇게 쉽게 된 걸. 근데 이게 아마 수십만 혹은 뭐 그 이상 이어져 온 우리 DNA의 명령들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아마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걸 막는 건 아마 우리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에서 아마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결혼하기도 너무 힘들고 결혼해서 어떤 뭐 삶을 유지하기나 아니면 뭐 자식들 낳아서 또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유전자의 명령을 애써 거부하고 결혼 안 한다든지 아이를 안 낳는다든지 이런 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유전자가 당장 한 세대 만에 바뀌진 않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혹은 뭐 뭔가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사회를 좀 많이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핵심은 행복의 비결은 사회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외향적이라는 게 뭐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활발하다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인 좀 사회지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내향적, 외향적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외향적이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내성적이지만 외향적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내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저는 주로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가 이런 생각. 그거 자체가 결국 타자의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생각에는 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대화는 진짜 많이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약간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 허경영 같은 자기 얘기만 계속. 아니 그 사실은 뭐 그러니까 내향적 외향적 사람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서로 진짜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외향적 사람은 내향적 사람하고 대화 나누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영화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인간은 이렇게 영화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오로지 지 감상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보고 아니 도대체 이 인간은 영화를 본 거야 아니면 영화 관련 정보를 읽은 거야. 도대체 이 인간은 영화를 보고 뭘 느꼈다는 거야. 서로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완전 평행선 그리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칼 융의 말대로 보면 근데 네. 양성과 양성도 결국은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한 세트거든요. 한 짝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더 이제 정도의 문제고 배합의 문제지 이게 네. 뭐 무조건적으로 다 100% 0 이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이제 그렇겠죠. 그런 거죠. 우리 다슬 씨는 딱 보기엔 그냥 외향적일 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그렇습니까? 네, 저는 사람 그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의외로 제가 입에 많이 달고 다니는 말이 하긴 이 말도 많이 하거든요. 하긴? 네,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하면은 막 제 걸 막 주장하면서 아니고 넌 틀렸어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긴 그것도 그렇네. 줏대 없는 거 아닙니까? 외향적.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지금 말씀대로 그게 이제 결국 남을 배려하고 다원적 가치, 다양성 인정하는 것 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집단에서 괜히 내 쟤하고 괜히 각을 세워가지고 아유 내가 쟤한테 피곤해지. 나쁜 소리 듣기 싫고 괜히 쟤하고 나쁜 관계 만들기 싫어. 그냥 대충 무난하게 넘어가자. 이런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이 내면화될 수도 있죠. 간파당했어. 포장할라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인 게 막 이렇게 일로 이제 또 저는 말하는 직업이다 네네. 보니까 쉴 때는 또 친구랑도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 왜 카톡이 길어질까봐 그냥 안 읽씹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봤지만 안 네. 본 척. 네, 일 안 없어지게 봐놓고 그냥 나중에 저 진짜 여유 있을 때 답하거나 뭐 SNS에 댓글이 뭐 달려도 뭐 너무 예뻐요 이래도 고맙습니다 이 한 줄 달기가 말이 길어질까봐 안 본 척.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것은 그 버트란트 러셀식으로 말하면 아주 행복해지기 위한 좋은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어떤 쉬고 싶을 때는 단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뭔가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잡기라든지 다른 뭐 것들에 대한 관심이랄까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내가 더 피곤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좋은 조건으로 튼튼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핸드폰을 아예 그냥 저 책상에 올려놔야 되는데 사실 이 친구는 그건 아니고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얘가 보냈네. 보고는 있는데 이제 답장만 안 하는 거죠. 그럼 참 좀 더 피곤하시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고서도 자다가 눈 뜨면 몇 시지? 댓글이 달려나? 여러분한테 지금 지침 내리는 거예요. 댓글 어떻게 다루라고. 근데 진짜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참 사람이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네. 그 댓글을 본단 말이죠. 그 댓글에 긍정과 부정에 사람 마음이 예민하게 흔들리잖아요. 그 보통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사람인 이상 그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 우리 저번에 불안해서. 뇌과학 그 배웠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100km나 떨어진 데 가가지고 사흘을 밤낮 갔다가 1시간 뭐 이야기가 돌아오느냐. 사회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놔야지. 네. 그렇게 그게 또 해놔야지 생존에 또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들 이게 크죠. 댓글 다는 분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의 본능적으로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당장 의식적으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왜 이제 사회적 협력을 하고 하느냐. 진화의 기원책에 따르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메이팅을 위한 거다. 짝짓기를 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 것 자체도 그 창의성이라든지 협력성을 보여주면서 내 짝이 될 이성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만약에 짝을 맺으면 나 이렇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바람둥이의 첫 번째 조건은 유머, 위트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위트나 유머라는 게 우리 정영진 씨가 결국 그 머리가 좋다는 표현이거든요. 창의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유머를 잘하고 위트를 잘 구사하는 게. 그러면 최욱이 더 창의적인데. 전 선배님이 더 웃겨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결국 그런 이야기 이 책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결국 피카소의 음악이라든지 아니 피카소의 미술이라든지 바흐의 음악이나 그리고 하다못해 간디의 도덕성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의 그 사회개혁의 열정도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유혹의 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인간 생존의 욕구에 복속하는 거라는 생존이자 메이팅. 근데 그 생존의 욕구는 결국 메이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다 성공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간디도 그러셨대요. 전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간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과의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이제 여기도 책에 나옵니다만 피카소의 미술 같은 경우는 뭐 피카소의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무슨 청동 시대나 뭐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때마다 새로운 여인이 나올 때마다 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그리스의 그 아폴론의 뮤즈라고 하잖아요. 네네. 항상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나의 뮤즈를 찾잖아요. 뭐 단테가 베아트리체 하듯이 괴테는 뭐 80나이에도 10대 소녀를 했던 이유가 사실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이게 예술가뿐만 아니라 1978년인가 9년에 그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니카라과 니카라과에 네. 그 정권을 쫓아내고 이제 혁명군이 네네네.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럼 자기가 그때 이제 갔다는 거죠. 이 혁명을 성공을 축하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읽으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그 혁명 지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혁명 지도부에? 예.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말하면 지금 막 혁명을 이번 그래서 결국 그걸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이제 책에다가 밝힌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모든 어떤 그 결국 이 책에 따르면 결국 그 메이팅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고귀한 목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은 그래서 아까 이 책은 항상 동물을 보겠다라고 전제한 거죠. 사실 그 이런 견해는 옛날부터 많아요. 그 우리 예전에 제가 그 관보연락선의 작가 이병주다. 네네네. 그 이병주 작가도 에로스라는 그 인간 문명 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지금도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모든 문명은 일종의 러브레터다. 우리가 좋은 건축물을 짓고 뭐 음악을 그거 작곡하고 모든 어떤 인간 활동은 다 러브레터라는 거야. 누군가에게 바치는 사랑의 세레나데다 이거죠. 사실 그런 걸로 보면 네. 여기서 보면 행복감에 그 결국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짝짓기 경쟁에서 네, 좀 더 네,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강력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 가서 말을 붙였는데 거절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리고 인정 못 받는 만큼 비참한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라도 왜 사람들이 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찝적대고 구원을 하냐 이거죠. 그만큼 강력한 보상이 온다는 거죠. 행복감이.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과의 어떤 그리고 이것이 그 끈질긴 어떤 10번 요즘은 10번 독지고 큰일 나지만 근데 그게 가능해지면 내가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느낀다. 근데 그 행복감은 아주 실용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스킨십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쾌락을 주니까 네. 그 체계로 결국 그러니까 결국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의 제자의 사실 한마디죠 뭐. 생존과 결론은 번식을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도 아예 소챕터 제목 자체가 행복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돼 있었던 걸로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서 우리는 가장 강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여러 가지 뭐 어떤 자극이 가지만 네. 그 자극이 가면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아까 복권 이야기 하셨지만 그 복권 한번 크게 맛보고 나면 나머지 게 시시해지거든요. 그 역치가 높아져서 그런 거라거든요. 그 생물에게는 자극이 가면 이제 최소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그 역치라고 하는데 이게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이제 마약을 한 사람도 계속 더 큰 자극, 네,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한 번에 일확천금을 해버려 보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한테 같이 뭐 밥 먹고 누가 밥 같이 나누고 이게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이 책에 나오지만 돈이라는 게 사람을 대신하는 강력한 페이트런이 되는 거죠. 나의 보호자가 되죠. 이제는 엄마 아버지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엄마 아버지 역할, 내 아들 딸 역할 돈이 다 해준다.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못 부리겠어 귀신을 부리는데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은 이제 되면서 사람의 역할을 그걸 하게 되고 뭐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돈 생각을 많이 할수록 삶에 대한 관심이 들어진다고. 근데 진짜 행복하려고 돈이 수단이었을 텐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복권 맞고 시시한 행복을 모르고 살래? 복권 안 맞고 소소한 것에서 계속 행복하면서 살래라고 물으면 아마 여기 지나가는 사람 10 붙잡고 물어보면 9명은 전자를 택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강력한 자극이다라고 보는데 네. 사실 사회학적으로 만약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아담 스미스의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스미스는 사람에게는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는 욕구가 항상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뭐냐면 결국 허영심이거든요. 남의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게 사회적인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도 뭐 건친상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도 뭐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네. 뭐 가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임기의 여성이 갑자기 통화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전화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고. 진실이죠. 네. 아버지하고 전화 횟수도 줄어들고 전화 시간도 줄어들고. 근데 가임기가 벗어나면 다시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뭐 배란기가 됐을 네, 때 네. 아빠랑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고 뭐 이랬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사실 문명적으로 보면 이제 그때 우리가 레베스트로스 이야기했습니다만 문명의 관점에서는 그 발전기가 없어진 것 자체가 이제 문명화의 작용인 거죠. 발전기가 돼버리면 만약 표시가 나버리면 인간 가족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유저가 발전기 닿았다 그러면 모두가 다 달려드니까 그건 가족이 성립이 안 되고 문명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게 사실 꼭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뭐 이것만 갖고 이게 진실은 아닌데 근데 네. 이제 뭐 여러 개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서 많이 나오죠. 여기도 뭐 민며느리 그라고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며느리 할 거라고 데리고 키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나중에 서로 결혼을 해도 서로 막 이게 뭔가 친밀 그러니까 이게 이혼율이 되게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성적인 매력을 서로 못 느끼게 뭐 생물학적 억제를 하는지 문화적 억제를 문화적 억제는 아닌데 생물학적 억제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친하게 지내는 그 남녀가 있으면 그걸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친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우리의 DNA가 이제 좀 멀어지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 것에 대한 동경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까운 것을 또 싫어하는 그 심리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과연 생물학적으로 봐야 될 거냐, 문화적으로 봐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생물학적이나 문화적으로 이게 다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문화적이나 관념이 너무 많이 승하니까 여기서 좀 생물학적으로 좀 보자. 그래서 인간이 사실 쾌감을 느끼는 거는 동물하고 실험을 해보면 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의 이제 쾌락을 자극하는 뭐 어떤 뇌의 한 부분을 이 자극을 하는 거를 지에게 교육을 강화를 한다고 하죠. 네. 스키너식으로 강화를 시키면 지가 뭐 1시간에 7,000번 두드린다잖아요. 전류가 흐르는 바닥을 그냥 아무리 그 고통을 참고 건너가고 새끼를 낳았는데도 새끼를 내팽개치고 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자행위 느낌이 쾌락을 주는 거죠. 계속 누르면 이제 이게 자극이 오니까 파트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그 쾌감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오르가즘이 계속 느껴지니까 죽을 때까지. 거품 물고 한다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실 우리가 쾌감이 방출되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몰입을 한다든지 뭐 네. 어떤 도파민이라든지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네. 이런 천년 마약이잖아요. 이게 방출될 때 뭐 어마어마한 그 뭐라고 할까 강도의 쾌감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것들이 결국 그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감 아니냐 이 저자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여러분은 쥐가 7,000번 누를 때 좋아요 몇 번 누르셨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유머. 바라겠습니다. 눈이 한 27개 달린 공작이에요. 공작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일당배 오늘은 행복 특집으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서운국 교수의 저서 보고 있는데 이 책 포함해서 이제 한 2권 정도의 또 다른 책, 뭐 행복의 정복이라든지 유쾌한 행복론이라는 책까지 그 내용들 좀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행복에 관한 더 재밌는 얘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전에 좋아요 한 번 더 누르시고 저희는 잠시 후 뵙겠습니다.